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 해설에서는요. 진짜 엄청 흥미로운 심리학적 역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친한 선배처럼 우리의 뇌가 너무 많은 물건을 딱 마주했을 때 도대체 머릿속에서 어떤 난리가 나는지 그 비밀을 싹 파헤쳐 드릴 거예요. 혹시 매일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한숨부터 푹 나오고 시작도 전에 완전 지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자, 우리의 뇌와 주변 환경 사이에 숨겨진 이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풀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눈을 감고 여러분의 방,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책상 앞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모레가 당장 시험이고 여러분은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방문을 딱 엽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방금 전까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깔끔한 계획이랑은 완전 딴판이라면 어떨까요? 방안이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서 진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책상 위에는 수학, 영어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제 학교에서 받은 꼬깃꼬깃한 프린트물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요. 한 구석에는 어젯밤에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떡하니 있고 스마트폰이랑 무선 이어폰 충전기 선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죠. 이런 환경에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책을 펴기도 전에 뇌가 그냥 멈춰버리는 이른바 뇌정지를 겪게 됩니다.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는 막막함이랑 같이 알 수 없는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어린아이와 장난감, 똑같은 과부하 현상.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겠지만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방에서 겪는 경험이 방금 말한 어질러진 책상 앞에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고 막 재미있게 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화려한 블럭, 귀여운 인형, 미니카, 퍼즐까지 선택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산더미 같은 장난감은 아이한테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도감이랑 멘탈 붕괴를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준 장난감이 오히려 아이의 뇌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리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저귀 찬 3살짜리 꼬마가 장난감 산더미 앞에서 딱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 공간에 과도한 시각적 자극 때문에 너무나 큰 압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각한 선택 필요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아이들은 자기가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뇌의 과부하 상태를 어른들처럼 이런 고급스러운 어휘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 답답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감이 가득한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초점 없이 멍을 때리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짜증을 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수많은 장난감 중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질러진 책상 앞에서 펜 하나 못 들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심리적 마비 상태인 겁니다. 이어서 2장입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현상. 여러분, 외출하려고 옷장문을 활짝 열었는데 옷걸이마다 옷이 진짜 빽빽하게 걸려있고 서랍에도 옷이 터질 듯이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꽉 찬 옷장 앞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진짜 오늘 입고 나갈 옷이 하나도 없네. 사실 옷이 물리적으로 없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죠? 그런데 왜 우리는 코디를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결정 피로라는 건데요. 우리는 흔히 선택지가 많으면 나한테 완벽한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예요.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너무 많은 선택지는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 자체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옷, 수많은 장난감, 수많은 문제집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전시켜버리는 진짜 주범인 셈이죠. 그럼 우리의 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첫째, 어질러진 방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양의 시각적 자극이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둘째, 뇌는 이 수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처리하려다가 정보 과부하에 걸려버려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인터넷 창을 한 50개쯤 동시에 띄워놨을 때 버벅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셋째, 결국 하나의 놀이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각한 주의산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많은 입력이 불러오는 비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해결책 해독하기. 자,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재점검, 영어로는 리비전입니다. 학교에서 글 수정할 때 이 단어 많이 보셨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물건을 쓰레기통에 싹 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책상 위를 싹 정리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펜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재점검해두면 비로소 진짜 놀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간소화, 즉 스트림라이닝입니다. 이게 원래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줄인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해설에서는 시각적 자극의 저항을 줄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모든 장난감을 방바닥에 와르르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몇 가지의 장난감만 깔끔하게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면 불필요한 정보 폭탄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한 뇌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4장. 단순함이 창의력을 깨운다. 결국 저자가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 청소 좀 해라 같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상태는 곧 우리의 정신 상태와 직결되거든요. 물건이 막 넘쳐나는 어질러진 공간은 우리를 영원한 망설임 속에 꽁꽁 가둬둡니다. 계속 무슨 과목부터 공부하지 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불필요한 것들이 싹 제거된 간소화된 공간은 우리의 뇌에 숨통이 트이는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여백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고 꽉 닫혀있던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정리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난감 방에 있는 어린아이이든 내일 당장 기말고사를 쳐야 하는 고등학생이든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덜어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눈앞의 시각적 자극을 확 줄여야 우리 머릿속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진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진짜 무대가 생겨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해설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잠든 창의력과 집중력을 팍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책상 혹은 방 안에서 가장 먼저 간소화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산더미처럼 쌓여서 안 보는 옛날 문제집인가요? 아니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충전기 선인가요? 방송이 끝나면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비움이 결국 여러분의 엄청난 가능성을 꽉꽉 채워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